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물을 보는, 그러니까 건물을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끝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지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는 건물 매물들을 다 보면 OX로 일단은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OX를 표시를 합니다. OX가 뭐예요? 5는 좀 더 살펴볼 것, X는 아예 안 해. 아예 볼 필요가 없어. 5랑 X를 나눠. 중간은 없어요? 없어. 왜 중간이 없어요? 세모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5랑 세모도 이쪽이고 X를 일단 솎아낸다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쌀로 요새는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거 있잖아요. 아니 드라마 보잖아, 영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돌 골라내듯이 그렇게 골라내듯이 OX 표시를 한단 말이야. 상담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개를 갖고 올 때도 있지만 그건 아닌 거는 이제 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닌 이유는 얘기를 해드리지. 이제 상담 오신 분들한테는 OX를 나눠. 왜 나눌까? 뭐가 기준일까? 위치? 위치 기준입니다. 위치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싸도 아내가 X거든요. 근데 그거 반값에 주면 할 거야? 반값은 해요. 근데 반값에 주는 일은 없잖아요. 네, 강남권 건물을 부른 가격에 반값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70% 가격에는 할 거야?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70% 가격에 주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받은 금액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거는 처음에 너무 높은 가격을 그냥 뭐 이렇게 받은 거지 저한테는 그런 가격으로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랑 아는 여러 부동산들이 그런 가격으로 저한테 줬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랑은 더 이상 얘기 안 해야겠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서로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나를 테스트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X는 빼요. 그러니까 위치 기준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위치 기준이라고 했는데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막 다 돈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그래도 좀 X 같은데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자. 뭐 이런 정도일 수는 있었지만 X가 시원하게 이 5로 들어간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극명하게 그냥 딱 나뉘죠. 이거는 안 해. 이건 가격 싸도 안 해. 가성비라도 안 해. 왜? 그런 것들은 시기가 좋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나쁠 때는 티가 나고 이거 새로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라 아니까. X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세모나 동그라미 100%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 가격 그리고 위치를 보면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가서 봐야 판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눈 OX는 이건 절대 안 해랑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의 O지 하겠다의 O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자료를 보자. 위치만 보고 일단 나누고 더 자료를 본다는 거는 여건, 금액, 뭐 임대, 여건, 뭐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뉩니다. OX. 이거 가볼 필요 없다. 그리고 요거는 가보자. 이 가볼겠다. 뭐 요거 괜찮겠다 하는 거에서 한 번 더 나누는 거는 위치적으로는 좀 괜찮긴 한데 아까 말한 세모들도 있잖아. 세모들에 대해서 임대 여건 이런 걸 확인해 본단 말이지. 임대 여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거나 여기 별 볼 일 없거나 임대료 내가 주변의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여기는 뭘 했을 때도 볼 일이 없다. 여기서 별 볼 일이 없다는 건 뭘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억 건물이 월세 2,500만 원 나온다고 예를 들게요. 근데 어떤 건물이 80억에 나왔어요. 월세가 1,800 나온대요. 근데 100억에 2,500이 기준이라고 할게요. 이거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면 80억에 1,800.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느라고 20억. 이거 예를 드는 금액이니까 이걸 막 금액이 맞아 틀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20억. 그러니까 뭐 세금이랑 복비랑 리모델링 비용 다 넣어서 100억 정도 만들면 2,500 될 것 같아. 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다 계산이 나와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됐던 신축을 하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80억짜리를 사서 20억이 더 들어가면 2,500 받을 것 같아. 근데 100억에 2,500 받는 건물이 이미 있어. 그럼 이 짓을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네, 이것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80억에 2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월세가 대충 따져보니까 주변 시세 알아보니까 2천만 원 나올 것 같아. 2,200 나올 것 같아. 이건 안 해야 되겠죠.
때로는 이거를 사서 80억에 샀는데 30억을 투자했는데 월세 2,500 나올 것 같아. 그럼 안 해야 되겠죠? 네,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별 볼 일 없는 짓이잖아요. 돈을 들였는데 있는 거보다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들어가.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죠. 네, 이게 별 볼 일 없는 건데 여기서 하나의 더 조심할 점이 있어요. 뭐냐?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잘 모르고 누군가에게 얘기만 들으면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예측.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상황, 지금 말한 그 상황을 실제로 겪을 수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용은 별로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 부분을 모르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수영을 못 하는데 배 없이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나가는 것과 같죠. 네, 깜깜이 시장인 거잖아요. 본인이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들은 건데 그 상담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2%인데 리모델링하면 4% 된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이제 상식선에 있나 없나 한번 따져보자고요. 100억 건물이에요. 2%라고 칠게요. 1년에 2억 나와요. 이거 리모델링하면 1년에 4억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의 수익률이 2%인 건물들이 많잖아요. 수익률이 2배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건물값이 2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짜리가 200억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만 하면. 리모델링 100억짜리 많이 넣어봐야 20억 들어가겠죠? 많이 넣어봐야. 다 싹 다 뜯어도. 그러면 120억 들여서 200억 된다는 거예요. 80억 된다. 이 상식선에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 한참 길게 보면 되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어렵죠. 이게 이제 들을 때는 얘기가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이론적으로 맞나 안 맞나 판단도 해봐야 되고, 야 근데 내가 아는 뭐는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그런 것까지 확인도 해봐야 돼. 예상을 하고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냥 그 말을 믿고 따른다기보다 아니면 그 말이 100%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미심쩍어. 그래서 뭔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그 상태로 계속 간단 말이지. 실제로 확인을 안 해보고. 그러면 고민만 되지 결정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누군가가 말을 잘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들으면 뭔가 끝까지 확인을 해보고 상식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OX를 나눠 가볼 곳 안 가볼 곳,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냉정하게 나눠보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한 거. 위치적으로 완전 나가리가 있고 그래도 이건 좀 세모인데 위치가 세모인데 여건적으로 좀 별로니까 굳이 가볼 필요 없고 가볼 것들은 쫙 가보는 거예요. 그럼 가보고 어떤 걸 따져보냐? 지금 말한 이걸 따져보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2가지 얘기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전체 이 상황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냐, 이게 정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곳에서 물건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찾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건물이 비싼가 싼가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에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건물이 싸니까 사야 된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나한테 이 건물이 싸다는 근거가 뭔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 대부분 얘기하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블럭에 지금 2종 땅에 평당 얼마씩 최근까지 거래가 됐다. 예를 들면 평당 1억이다. 근데 이거 8천이니까 싼 거다. 그러니까 이거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만 바꿔도 수익률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문장엔 틀린 말이 없어요. 그쵸? 현실과 이론은 같다 틀리다? 네, 다르죠. 왜? 왜? 잘 들어보세요. 이 블럭에 최근에 2종 땅이 얼마 거래됐다. 내지는 최근 6개월간 거래된 금액의 평균이 얼마다. 2종 땅에 3종 땅의 상업지에. 그런데 여기는 같은 2종인데 금액이 평당 8천이다. 그쵸? 맞아. 맞긴 뭐가 맞아. 문장에 틀림은 없지만 내용에 틀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과 한 박스를 샀어요. 이 사과 한 박스에 있는 사과의 당도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왜 비슷할까? 누가 선별해서 넣었으니까. 그쵸? 근데 사과 밭에 가서 이거저거 내가 따서 하면 비슷해? 중구난방이지. 그치? 사과니까 당도가 몇 브릭스가 나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리지. 한 밭에서 나온 사과의 당도도 달라. 이 블럭에 있는 이종 땅의 가격이 다른 거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 근데 이종이니까 이거보다 이게 싼 겁니다. 이게 가성비예요. 이 말이 맞아? 같은 이종 땅이 아니야. 명찰만 똑같지 이름이 달라. 내용이 달라. 대로변과 인접한 바로 뒷골목의 이종이랑 한참 안쪽에 있는 이종이랑 어떻게 같은 이종이야? 우리 반에 1번부터 30번까지 30명이 있는데 키순이라면 30번이 제일 크겠지. 1번이 제일 작을 거야. 우리 반 평균이 키가 몇이니까 얘도 몇이어야 되는데 작잖아. 얘 키 지금 가격이 낮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사람마다 키가 다른 건데. 그치? 이종 땅이라도 위치마다 달라. 옆집도 다르고 뒷집도 달라. 코너냐 북도로냐 남도로냐 서도로냐 내지는 대로변과 접하냐 안 접하냐 가깝냐 뭐냐 안쪽에 들어있냐 좀 빠져있냐 다 달라. 근데 그거를 1대1 비교를 해. 같은 이종 땅 같은 뭐가 같아? 안 같아. 삼성 핸드폰 같아? 스펙 따라 가격이 달라. 이번에 나온 것도 크기 따라 달라. 이렇게 접히냐 이렇게 접히냐 안 접히냐 가격이 달라. 삼성 핸드폰 다 똑같은 건데 얘는 얘보다 얼마 싸죠? 이거 사세요. 이런 말 아무도 안 해. 왜? 다른 거 아니까. 근데 건물은 같은 이종 땅이라고 하면 같은 이종 같아. 왜? 모르니까. 같지 않아. 전혀 같지 않아. 자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한 박스에 넣었는데 그 한 박스에 있는 사과가 어떤 거는 상했고 어떤 건 썩었고 어떤 건 멀쩡해요. 그러면 멀쩡한 사과와 상하고 썩은 사과를 1대1 비교합니까? 이거 3,000원, 이거 1,000원, 아니면 500원. 이 상자 안에 사과 하나에 다 3,000원씩 하는데 이거 1,000원에 드릴게요. 그럼 싸죠? 하면 이상하잖아. 이게 무슨 헛소리야. 눈으로 보니까 알잖아. 이것과 같아. 성한 사과는 성한 사과끼리 비교해야 되는 거고 상한 사과는 상한 사과끼리 비교를 해야 돼. 입지가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이종이라고 해서 이 사과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과라고 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다른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거래 사례, 주변에 나온 매물 가격을 가지고 이게 싸다 비싸다 얘기하면 실수가 크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건물에 있어서 아파트는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간단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올 수리 쫙 해놨어. 리모델링 쫙 해놨어. 이거랑 안 해놓은 거랑 가격이 같아? 다르죠. 저층이랑 중층이랑 가격이 같아요? 고층이랑 가격이 같아요? 구조가 똑같은데도 층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얘는 주소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1대1 비교합니까? 그걸 어떻게 이거보다 이게 싸죠? 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이 정도 입지를 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것만 비교를 해야 돼요. 아주 가까이 있는 정도. 그것도 거래가 언제 됐는지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시기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하냐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전교 100명 중에 50등 했어요. 꼴찌랑 비교하면 잘한 거고 1등랑 비교하면 못한 거잖아요. 난 50등 가만히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를 뭐랑 비교하냐에 따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랑 비교하냐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안목을 갖기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이것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이종이니까 얘가 얼마에 거래되고 최근에 이렇게 쫙 했고 뭐 납득은 가지만 뭔가 미심쩍은 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안 산 거잖아요. 그쵸?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임대료 이런 거 잘 알아보고 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가 가격이 높다 낮다를 인근의 같은 이종이든 3종이든 같은 상업지든 이것만을 기준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강남에 건물을 산다면 내지는 강남뿐만 아니라 뭐 전국 어디에 건물을 사든 이 얘기는 꼭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럼 일반인들이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그런 뭐 금액들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요 두 가지를 복합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임대료 시세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지었을 때 임대료가 평당 얼마가 될 것이다. 리모델링 했을 때 평당 임대료가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 금액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금액이 얼마다. 평당 뭐 15만 원, 17만 원, 뭐 20년 뭐 누군가 얼마 얘기할 거예요. 그 금액 대비 이게 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아니면 싼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정확히 맞아야 되겠죠. 이거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직접이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면 얘도 틀린 거죠. 맞다면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도 뭉뚱그려서 얼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뭉뚱그린 공사비에 플러스 10% 15%는 해야 됩니다. 적어도. 기간도 적어도 뭐 아무리 미니멈 3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까지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했는데도 괜찮다. 그럼 그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 가지를 믹스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이 두 가지에도 합당하다. 그럼 그건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찾기 어렵죠. 그쵸? 어렵죠. 날로 먹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 저번에 음. 어떤 분이 건물 그 보시는 거 물어보셨을 때 세입자 구성이 조금 특수관계인지 확인해봐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이게 이제 특수관계라는 거는 이제 그 임대료가 시장 가격과 높은 쪽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사람이 특수관계라면 그 높은 게 진짜 높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거 더 깊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걸 다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뭐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한 것만 아셔도 일단은 득이 되는 거고 이거를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스스로 한번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네. 싫어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기는 좀 곤란해요. 근데 보유하신 건물 임대료가 적정한지 물어보신 분도 계셔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 건물의 임대료가 맞나 틀리나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건물주인들이 자기 건물을 임대료가 맞나 틀리나를 모르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게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애가 몇 학년인지 몰라. 몇 살인지 몰라. 몇 살이에요. 깜빡깜빡하잖아요. 자기 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기저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지. 그럼 사는 입장에서도 같이 안 하면 서로 깜깜이가 되겠죠. 묵찌밥 모르고 내는 거니까. 근데 이게 몇십억 걸렸으면 몇백억 걸렸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철저히 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치 않는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 오늘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좀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도 한참 전부터 알고 있고 하는 거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이제 종종 오시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거 들으시고 상담 안 오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이제 업무 성격상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좀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거는 그게 뭐 그거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 지금 업무의 프로세스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건물을 사고자 하는 분이 안목을 갖추는 게 최우선인 거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는 이분의 몫인 거지. 쟤 때문에 잘못됐어. 쟤 때문에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왜냐면 잘 되면 나눠줄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눠줄 거야?
안 된다고 해서 책임도 안 질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안목을 갖추는 게 맞는 거지. 당연히 여기에서는 행복회로 돌려주는 게 본인들이 일을 잘하는 방법인 거고, 이분들은 그걸 판별하는 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 이거는 뭐 당연히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LG 판매원은 LG 핸드폰이 좋은 거고, 삼성은 삼성 핸드폰이 좋은 거고, 현대차 뭐 이런 각자 자기 차를. 근데 현대차에서 일하면서 차는 벤츠죠 이러면 집에 가야 되잖아. 집에 가야 되잖아. 밥을 굶어. 그렇잖아. 그럴 거면 벤츠로 옮겨야지. 당연한 거, 그게 세상 이치잖아. 그거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안목을 갖추는 게 이 소비자의 몫인 거잖아.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몫인 거지. 너 때문에 잘못 샀잖아. 이거는 본인 인생을 그럼 남에게 맡기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안목을 기르시라고 오늘 얘기를 해드린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건물에 대해서 아직 그 정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사실 상당히 너무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는 장님이 뭐 잡기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